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시험까지의 내용이 이제 주로 이제 앞에까지 3장까지 나가는데요. 3장의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앞전에 얘기했던 보호의 이제 전단력하고 이제 급힘 모멘트까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보호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이제 기계 쪽, 그러니까 우리 그 메카트로닉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어서 이거는 앞에 설명까지만 이제 드리고 나머지 이제 뒤에 하중받는 이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뒤에 수학적인 내용들은 여기서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훑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수업 시작하는 내용들은 이제 제 2부의 응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2부의 응용 쪽으로 가보면 총 12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이제 기계 설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내용들이고요. 부품이나 뭐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섹션으로 나와 있는데 뭐 각각에 대한 아주 깊게 그 수학적인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요. 각각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뭐 용어들, 종류들 이런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수학적인 내용들은 좀 스킵을 하고 그 실제 구성이라든가 어떻게 각각의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좀 나갈 거고요. 1장에서부터는 이제 나사, 그 다음에 축, 키, 이제 베어링, 마찰 크러치, 마찰차, 기어, 벨트, 체인, 브레이크, 스프링, 압력 용기,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우리 기구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모든 걸 다 다루기는 쉽지는 않죠. 기본적인 내용을 이긴 하지만 각각의 기본적인 내용도 깊게 들어가면 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로 복잡한 그런 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건 빼고 각각에 대한 특징, 내용 이런 것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로는 173페이지의 내용이고요. 나사는 우리 기계에 있어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품 중에 하나죠. 네, 나사의 이제 그 개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종류, 나사의 역학, 그 다음에 볼트하고 와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나사의 개요를 보면 거기 페이지 17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둥에 하나의 이제 그 지름이 이제 D인 원통형이 원기둥이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원 둘레, 이 원에 한 바퀴 뺑 도는 둘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C점에서 다시 B점까지, B에서 이제 C, 이 길이가 이제 원 둘레라고 본 거죠. 이 원의 둘레. 그리고 그 둘레가 이제 파이 D라는 거죠. 여기 이제 지름이 D니까 파이 D.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C하고
B의 원 둘레가 이제 파이 D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삼각형 구조로 그리게 되면 여기 이제 A, B, 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A에서 C까지가 이제 피치라고 본 거고요. 나사에. 이게 이제 빗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휘어 감으면 이렇게 이 원통에다 휘어 감았을 때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빗면,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 C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여기다 한 바퀴 이렇게 두르면 얘는 지금 일직선이지만 약간 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원형 형태니까 약간 라운드 형태처럼 저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사 곡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삼각법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 빗면하고 그 다음에 피치의 이 길이 A하고 C하고의 이 이면하고 같이 해서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고, 이 각을 이제 베타, 그 다음에 이제 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그래서 얘를 한 바퀴 이렇게 이제 원통으로 감았을 때 하나의 곡선을 만든다 라고 해서, 이 곡선을 우선 이제 나선 곡선 혹은 이제 나사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 곡선에 따라서 원통면에 이제 홈을 이렇게 파는 거죠. 홈을 파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를 나사다 이렇게 얘기를 정의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이제 요 도형적인 부분을 정의를 이제 우리가 했고요. 이 길이 피치 길이가 이제 L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나사의 용어를 우리가 좀 따져보면 이제 리드라는 게 있고요. 리드 각이 있고요. 리드라고 하는 거는 앞전에 이제 L 요거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피치까지, 피치에서 피치까지. 그래서 나사 곡선을 따라서 축에 이제 회전을 한 바퀴 하게 됐을 때 이제 축방향으로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축방향으로, 이게 축이죠. 축방향으로 이 거리가 나오는데, 이 거리가 우리는 이제 리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하고 C의 길이가 리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 곡선의 이제 경사각, 이제 A, 그 다음에 B, C가 나올 텐데, 요 각, 이 각이 우리 이제 리드 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드 각,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코사인, 뭐 사인, 탄젠트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탄젠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밑면, 그 다음에 높이, 이면을 가지고 탄젠트로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은 이제 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리드각을 탄젠트로 계산을 하면 요 BC 밑면에 길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있겠죠. AC하고. 그래서 분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그 다음에 이제 BC분의 AC, 그 다음에 수치로 보면은 이제 파이 D, 그 다음에 L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리드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크탄젠트로 해서 역순으로 취하면 되겠죠. 그죠? 얘를 구하려면. 그래서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아크탄젠트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면 우리가 리드각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 각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이 리드 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나선각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나선각.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린 각, 베타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베타 부분. 람다하고 이제 베타. 베타 부분은 지금 우리가 비틀린 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비틀린 각은 나선 곡선 위에 이제 한 점을 통과해서 나사의 축에 평행한 직선과 나선 곡선이 이루는 각을 의미를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이죠. 요 빗면하고 그 다음에 요 A하고 B하고 피치인 이 거리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합치면 90도가 되잖아요. 그죠? 요각 플러스 요각을 하면 이제 90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개 베타하고 두 개를 더했을 때 90도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베타의 값을 구하려면 90 마이너스 얘를 이제 반대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니까 얘를 옮기면 되니까 이제 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게 비틀린 각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나사의 구조화 명칭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페이지에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각각의 용어는 좀 알아놓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나사고요. 순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나사입니다. 이 나사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이제 서로 반대의 그런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요 수나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용어를 보면 이 나사에 골이 있을 거예요. 골. 요게 이제 골지름이라고 합니다. 요 골에서 골까지의 지름을 골지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나사 봉우리가 있는데 나사 봉우리에서부터 나사 봉우리까지의 길이, 이거를 바깥지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나사하고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는 안지름이고요.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골지름이 됩니다. 골지름. 그 다음에 이제 요 지름 여기 그 나사 골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제 각이 이루어지는데 요 두 개의 각을 우리는 나사 삼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깎인 부분을 우리 이제 플랭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플랭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나사 봉우리와 나사 봉우리의 간격, 이거를 우리 이제 피치라고 한다. 사실 이 피치가 중요하죠. 나사는 이 피치가 안 맞으면 이제 안 들어가니까요. 당연히 요 그 바깥지름도 중요하고요. 안지름도 또 골지름도 상당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게 다 맞아야만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은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사산이라고 하는 거는 나사의 흠과 그 다음에 흠 사이의 높은 부분, 나사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산. 그 다음에 나사봉우리, 봉우리, 나사산의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끝에 홈과 홈 사이, 요 홈과 홈 사이, 나사산. 그 다음에 이제 나사골, 골, 나사의 홈의 밑부분, 아까 했던 것처럼 요 부분, 이게 나사골이죠. 그 다음에 플랭크 면, 나사의 봉우리하고 골을 연결하는 나사선의 경사면. 정의는 이렇게 정의가 됐네요. 그래서
요 골에서 요 봉우리까지의 요 경사면, 그죠? 요 경사면, 이거를 우리 이제 플랭크라는 용어를 쓴다. 잘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치. 피치는 서로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의 사이에서의 이제 축방향 거리. 산과 산에서부터도 가능하지만 골과 골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요 골과 골 사이, 혹은 요 피치, 그 나사 봉우리와 나사 봉우리 사이를 우리 이제 피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바깥지름. 수나사와 이제 나사 그러니까 수나사의 이제 바깥지름을 나타낸다 이거죠. 바깥지름. 요 수나사의 바깥, 외곽. 나사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지름을 이제 호칭지름, 뭐 공칭지름이라고 하면 이제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사의 이제 바깥지름을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의 크기를 이제 나타낼 때는 호칭지름, 공칭지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사의 이제 바깥 지름을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나사의 크기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골지름 D. 골지름은 아까 얘기했던 요거죠. 골지름 요 안에 여기 이 안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골까지.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수나사에 있어서는 최소 지름이 되고, 그다음 앞나사에 있어서는 최대 지름이 된다. 자, 여기서 골지름이 요게 여기서부터까지잖아요. 골이 골지름. 그래서 앞나사의 골지름과 수나사의 골지름이 위치가 다르죠.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 지름이 되고요. 그다음 앞나사는 골지름이 이제 D로, 대문자 D로. 그다음에 수나사의 바깥 지름이 이제 D, 이렇게 소문자 D로 표현을 한다는 거. 대문자 D와 소문자 D로 해서 표현을 하니까 참고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찌름. 안찌름은 이거죠. 그죠? 앞나사인 경우에 그 대문자로 쓰는 건 앞나사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D1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찌름이다. 요거 안찌름. 요거. 그걸 D1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나사의 이제 안찌름, 최소지름이라고 하고요. 앞나사의 안찌름은 이제 수나사의 골지름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 잘 정리를 해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효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효지름은 D2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나사의 홈의 높이, 홈의 높이와 그 다음에 나사산의 이제 높이가 같도록 한 가상의 이제 원통 또는 이제 원뿔의 지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나사하고 사각나사 뭐 이런 이제 바깥지름하고 골지름을 우리가 각각 D 혹은 D1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을 때, 소문자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준은 수나사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지름하고 골지름을 두 개를 합한 거를 그 2로 나눈 게 이제 유효지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지름, 골지름, 여기 보면 이제 골지름, 바깥지름 두 개를 합쳐서 2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사의 이제 유효 단면적이 있는데요. 단면적은 이제 유효지름, 위에서 계산했던 유효지름과 이제 나사의 이제 골지름, 나사의 이제 골지름, 요게 골지름이라 있죠.
수나사의 이제 골지름과 의 이제 평균을 평균값을 이제 지름으로 해서 이제 원통형의 이제 단면적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유지름 그다음에 수나사의 골지름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고 그거를 이제 단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4분의 파이로 해서 처리해서 나오는 게 이제 나사의 유효 단면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사산의 높이는 나사산의 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봉우리가 있고요, 그죠? 이 높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h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했는데요. 얘는 이제 반지름 방향으로 이제 측정한 나사산의 높이다. 그래서 d에서 d1을 빼고요. 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깥지름하고 골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깥지름, 그 다음에 골지름을 빼서 2로 나눈 게 나사선의 높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거의 정의 175페이지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줄 나사가 있는데요. 요 여러 줄 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사를 만들 때 우리가 한 줄의 나선 곡선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줄짜리인데 한 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선을 만들 거냐, 아니면 두 줄을 가지고 만들 거냐, 아니면 세 줄을 가지고 만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줄을 가지고 나사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얘는 하나의 나사선하고 두 개 나사선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두 줄 나사선이라고 하고요. 두 줄 나사선의 이제 나선 곡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유상차는 우리 사인 곡선으로 보게 되면 180도 차이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줄 나사 같은 경우는 120도 정도의 유상차를 갖는다. 그래서 각을 내가 유상차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이 두 개는 지금 현재 180도의 유상차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요 피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사선과의 위치, 이걸 피치라고 하고요. 피치와 피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 두 개의 피치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두 개의 피치를 합친 게 이제 리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드 그 다음에 피치와 피치 용어는 좀 유치하고 두 개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줄 나사는 그러니까 한 회전 1회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리드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빨리 풀리고 이제 얼마나 조일 때 편하게 조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회전하는 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풀리기는 하지만 빨리 또 잴 때도 이제 편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풀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 나사선을 여러 개를 넣는 이유는 이제 풀림 현상의 그 단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나사선이 있는 거하고 두 개 나사선이 있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176페이지에 이제 피치하고 리드하고의 이제 관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사 곡선에 따라서 축의 이제 둘레를 우리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삑 돌리게 되는데 이 한 바퀴 이제 회전했을 때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우리 이제 리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나사를 돌려서 이제 박을 때 얘가 한 바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우리 요 나사에서 얘를 여기다 박잖아요. 그때 한 바퀴 삥 돌렸을 때 얘가 박히는 그 길이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와 리드선의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많이 감아야 나사가 바뀌는 거고요. 길면 길수록
빨리빨리 쪼여지겠죠. 그죠? 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잘 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로 인접한 나사선과 이제 나사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피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몇 줄짜리 나사냐에 따라서 이제 이 피치하고 리드가 갖는 관계식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 관계식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리드하고 그다음에 피치하고 한 줄짜리 나사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두 줄짜리다 그러면 요 피치에다가 두 줄짜리로 갔으니까 얘는 길이는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n 줄짜리 나사의 피치하고 리드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나사산과 플랭크 각에 대한 정의를 한 내용인데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 산에서 이 골에서부터 요 산까지가 쭉 이렇게 각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나사산 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플랭크고요. 그 다음에 요 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각 알파로 났는데 요게 이제 플랭크 각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사산 각하고 그 다음에 플랭크 각의 의미를 좀 알아두자. 나사산 각은 요 플랭크와 플랭크의 각을 의미를 하고, 절반을 나눠서 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90도를 기점으로 해서 플랭크에까지의 각을 우리는 이제 플랭크 각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 그림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이 모서리 부분을 보면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일자로 서로 뾰족하게 붙지는 않아요. 나사가 약간 여기가 깎였죠. 깎여서 이제 처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라운드지거나 깎이거나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나사산 각과 플랭크 각에 대해서 정의가 했고요. 좀 쉬었다가 나가.